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유가를 짚어드렸는데요. 여기에 또 수혜를 입는 종목들, 업종이 있죠. 바로 자동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저유가 수혜로 따라서 자동차 판매는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그 가운데 수혜를 입은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소개부터 함께 하시죠.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저유가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웃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이 기름값이 싸지면 당연히 사람들은 자동차 구매를 더욱더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이 바로 다국적 기업인 미국의 포드 자동차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제규어 링컨, 볼보 머큐리, 또 머스탱, 매버릭 등과 같은 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인데요. 이 포드 토러스 F 시리즈와 픽업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포드 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링컨은 이 스타일과 럭셔리를 모토로 미국에서 명품 자동차의 이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는 기업인데요. 또한 포드는 자동차 판매뿐 아니라 이 트랙터나 전자제품, 또 미사일 부품과 같은 이 군수물자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포드와 관련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참 많은데요. 먼저 지난주에는 이 포드의 지난 2분기 실적이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포드의 7월 자동차 판매가 2006년 이후 최대 월간 실적을 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저유가에 힘입어 승승장구하는 기업 포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포드 하면은 참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뭐, 링컨, 머스탱, 그리고 뭐, 토러스 이렇게 상당히 좀 유명한 세계적인 자동차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인데, 한동안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 좀 침체기를 걷다가 최근에 다시 유가 하락으로 상당히 좀 활력을 걷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제 포드 자동차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김동근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뭐,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포드입니다. 이 종목 소개부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100년 역사를 지닌 자동차 브랜드 포드 자동차를 소개하겠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미국 뉴욕거래소에 등록되어 있고 심볼명은 F입니다. 현재가는 14.91달러이며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52주 최고가는 17.87달러, 최저가는 13.26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일평균 거래량은 3,084만 1,751주가량 되며 시가총액은 582억 800만 달러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1903년 설립되었고 자동차 부분과 금융 서비스 부문의 두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승용차와 트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 부분은 세계 각지에서 도매로 약 569만 5천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포드 링컨 등의 자동차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드 모터 크레딧 컴퍼니를 통해 자동차 구매 시 자금과 딜러 업무를 지원하며 다양한 자동차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 이 역사적인 측면도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성장 스토리 들려주실까요? 예, 포드 자동차는 1903년에 설립되어 1903년에 모델 A를 출시하고 영국에 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모델 T를 출시하여 자동차 대량 생산,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1913년 대량 생산 방식인 컨베이어 라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저비용으로 높은 품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모델 T의 50만 이상의 판매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드 자동차는 1922년 링컨 브랜드를 출시하여 고급 차종 브랜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포드 자동차는 1908년 모델 T의 성공에 심취한 나머지 소비자들은 좀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모델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무시하여 GM에게 1위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1955년 포드는 썬더버드를 발표하고 1958년에는 SL 브랜드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SL 브랜드는 27개월이 안 돼 실패하였고 이것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포드 자동차는 1960년 팔콘을 시장에 출시하여 성공을 하게 됩니다. 1964년 머스탱을 발표하면서 다시 재기에 성공한 포드는 머스탱을 바탕으로 1967년 자회사인 포드 유럽까지 설립을 하게 됩니다. 1979년에는 마츠다의 지분 25%를 인수하였으며 1980년에는 에스코트를 발표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영국 고급차 브랜드인 제규어를 인수하였고 1991년에는 SUV인 익스플로러를 발표하여 많은 판매물을 올리게 됩니다. 2000년에는 BMW에서 랜드로버를 인수하였으나 포드의 경영 악화로 2007년에 프로 드라이브에게 에스턴 마틴을, 2008년에는 인도 타타 그룹에게
랜드로버와 제규어를 매각하였고 2010년에는 볼보를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 매각하게 됩니다. 2003년에 100년이 된 포드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미국 내 2위 자동차 브랜드이고 현재 글로벌 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스토리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분석하고 투자 포인트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수익률 추이가 현재 기준으로 할 때 장기 3년부터 1개월까지 좀 어땠는지 수익률 추이 짚어주시고요. 실적도 함께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표에서 보시면 수익률은 현재 들쑥날쑥하지만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올 초 겨울을 강타한 눈폭풍과 폭설 및 혹한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 부진이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고 낮은 밸류에이션과 양호한 배당 수익률 등으로 인해 장기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의 실적 추이는 어땠을까요? 표에서는 최근 4년간의 지표를 보실 수 있으며 최근에 포드 자동차의 지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2분기 순이익이 1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미 지역에서 사상 최대 분기 수익을 기록하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업이익률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억 달러 대비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높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투자 포인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올해 5월 이후 북미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가 매우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연된 차량 구입 수요가 몰린 데다 낮은 휘발유 가격 덕에 SUV 등 큰 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통상 10에서 11년인 자동차 교체 주기가 맞물리며 북미 지역의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진했던 포드 주가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포드 주가는 올 들어 지금까지 하락세를 기록하며 현재 상승 가도를 타고 있는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 정보업체인 스타마인이 산출한 기업 내재 가치에서도 포드는 내재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주가가 79%는 더 올라야 할 것으로 추산되었고 S&P 500 지수 내 기업들 가운데서도 10번째로 값비싼 주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가 자체가 워낙 싸다는 평가와 함께 높아지고 있는 배당 수익률도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초 포드는 분기 배당을 12.5센트에서 15센트로 2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덕에 포드의 배당 수익률은 연간 기준으로 다시 4%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는 2.13% 수준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미국 내에서 GM의 아성을 깨지 못하고 있는 포드 자동차지만 미래 사업 전망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우호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부재 금융의 악몽에서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GM이 주주들의 압박에 못 이겨 배당과 자사주 취득 확대에 열을 올리는 동안 포드는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드는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 확대를 위한 투자와 새로운 주문형 렌터카 사업 진출 등이 장기적인 기업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북아프리카가 주요한 사업 타깃인데요. 일단 포드는 최근 모로코에 새로운 사무소를 개설하고 북아프리카 사업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포드는 올해 북아프리카에서 13곳에 이르는 자동차 판매점을 개설하고 지역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에 맞춰 7종류의 신차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주문형 렌터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재 있는 장소와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할 경우 포드가 픽업 장소 20군데 중 가까운 곳에서 차를 골라 타 목적지 인근에 있는 반납 장소에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드는 기존 렌터카 서비스는 예약과 차량 반납 등에서 유연성이 부족했지만 편하게 차량을 예약하고 픽업 반납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거리만큼만 요금을 매기게 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큰 기회를 얻은 것은 물론이고 업계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저유가 수혜를 입으면서 실적이 상당히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도전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좀 신성장 동력으로 아프리카 시장을 바라본다든지 이와 더불어서 주문형 렌트카 사업까지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포드 자동차에 대해서 월가 의견 어떨까요? 기업 실적 발표일인 7월 28일 이후 많은 기관에서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는 목표가를 16달러로 제시하였고 UBS는 23달러까지 목표가를 정하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포드에 대해 배당이 늘어남에 따라 매수 의견을 보였고 모건 스탠리는 15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하며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차트 보면서 좀 장기적인 전략들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짚어볼까요?
하락 추세선의 저항과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중 바닥을 만들어서 추가 하락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스권 흐름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선을 넘어간다면 16.5달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월봉을 본다면 61선이 아직 깨지지 않고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시 매수 마인드 증가는 보유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2주 최고가와 52주 최저가 흐름만 봐도 이 박스권이 상당히 좀 큰 움직임이 아닌 좁은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락 추세선 넘어가게 된다면 16.5달러 선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드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키움증권 김동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달려왔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에서는 또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